그러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함흥차사 얘기 듣잖아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라는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흥차사의 우리나라에서 함흥차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람? 의정부 사람들이죠. 이게 주인이야 우리가. 의정부라는 이게 기관이 됐던 아니면 지명이 됐던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도 의정부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전체 시작하기 전에 의정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부를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잠깐 좀 읽어볼까요? 태조상 이건 저 행복로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의 의정부시 지명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03년, 이 사실은 1402년이 맞습니다. 태종 3년이 아니고 태종 2년인데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공하다가 전좌마을, 여기 지금 전자마을 얘기인데 전자마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한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의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전자마을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히스토리에서 살짝 벗어난 퍼블릭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재미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정부 선생 묘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이런 그 전설 내지 뭐 구전이 나오는 건 왜 나왔냐면은 조선 왕조실록이 지금부터 120~130년 전만 해도 철저히 봉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게 자기 조상 얘기지만 엄감생심 볼 수가 없었어. 그런 쪽에서 오는 왜곡도 물론 이게 들어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왜곡이 어떤 이거 오픈이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이런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뒤집으면은 이거 내가 좀 퍼블릭 히스토리를 만들어도 되겠네 하는 뭐 어떤 그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양면이 있다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그 기술 그 행복로라든가 전자마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의정부 시정 40년선에는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 가지 전설에 대해서 사실의 사실성 논의 아니므로 이렇게 앞에 딱 옷을 박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거를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 연려실교술이라는 그 책에 또 인용을 해. 오산설림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고 숙수편이라는 책도 인용을 해서 연려실기술에 적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학대사 설득으로 태조가 서울로 이게 서울이라는 얘기는 없어. 태조가 내려오다 이제 그 소요산 들러서 풍양궁까지. 풍양궁은 지금 퇴계원이 있는데 그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왔다. 그다음 축수편에는 그런데 이제 그 태종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 하륜이 기지를 발휘해서 태종한테 이것을 찬양을 치잖아요. 천막을 큰 기둥 뒤에 숨어라.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태조가 활을 쏴가지고 죽이려는데 기둥에 맞았다. 그래서 피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설을 올리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태상왕을 만났으니까 잔을 올리는데 태종이 전하 그거 직접 하지 마시고 내관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관한테 잔을 대신 올리게 했더니 술 마시고 나서 이 소매 속에서 철퇴를 꺼내가지고서는 내려놓으면서 이게 뭐 운명이다. 네가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저기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촉수편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서 또 하는 의정부 시사에 적혀있기는 뭐라면 태조가 한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상당 기간 머물며 이게 풍양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정부의 정승을 포함한 대신들
국정을 논하고 결재도 했다. 서울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이런 연유로 시대비리 및 의정부가 됐다. 그런데 이 B는 의정부 시사 40년사에 있는데 역사 서류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완전히 창작이야. 의정부 시사의 창작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퍼블릭 히스토리 여러분 이제 용어를 배우셨죠. 공공 역사야.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는 50년사에 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사실만으로 지명 유래가 설명되지 않는다. 앞에 얘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유력한 주장은 최고의 관청 의정부의 둔전이 있었고 이것이 지명의 유래라는 설이 가장 이렇게 설득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이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하봉차사나 의정부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의정부 대신들의 의정부 방문 얘기를 좀 마저 좀 하고 나머지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건 다음 차례 좀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태조가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을 겪고 제2차 왕자의 난은 개성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개성에서 태조가 나와. 배기 싫어. 태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저놈 자식 배기 싫어. 나오거든요. 나와서 어디가 동두천 소요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 11개월 동안을 머물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저 함흥 쪽으로 동북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함흥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함흥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막 출발했는데 저 함흥 밑에 안변이라는 데서 아까 각도 기요마사 군사들이 안변까지 철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안변에서 반란이 일어나. 말하자면은 태조에 이동하고 안변부사의 반란이 딱 맞물렸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저 함경도 쪽 동북면 돌아서 저 그다음에 서북면 관서지방을 돌아서 평양으로 해가지고 개성으로 한 달 후에 환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종이 이 서울이라는 건 일반 명사잖아요. 고려시대 서울은 개경이고 조선시대 서울은 한정이잖아요. 한경. 근데 조선시대에 1392년 이제 개국을 하고 서울로 천도를 했다가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거 배기 싫어.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정종이 했다가 그 다음에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정종 때 제2차 왕자의 난이 개성에서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태종이 등극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서울로 한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 배경을 이 전설을 만들 적에는 그때 서울이 어디였는지를 당연히 한성으로 알고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마 배경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일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적었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개성 개경 있죠. 개성에 1401년 11월 이렇게 음력입니다. 이때 갑자기 소요산으로 태조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1402년 11월 1일까지 소요산에 11개월 동안을 머물다가 여기 지금 개경에서 소요산으로 오는 것도 한밤중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탈출을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소요산에 머물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함경도 동북면으로 올라간다고 11개월 머물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달 동안 돌아다녀요. 한 달 동안을. 자 이게 보면은 소요산에서 나와서 김화 11월 4일, 그 다음에 철령 11월 8일. 아까 철령 얘기했죠. 철령관. 여기를 해서 그 당시 이게 11월 8일날 철령관을 넘는데 그 이틀 전에 안변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게 접선이 됐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 근데 그 당시에 지명은
함흥이 아니고 함주거든요. 함흥이라는 이름은 1416년 생겼어.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14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흥차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명칭은 함주차사가 맞아요. 함흥차사는 좀 허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함흥에 한 열흘 정도를 묵어요, 최대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소요산을 출발할 때부터 태상왕이 지금 함경도 동북면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하고 계속 뭐 연락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차사를 보내. 돌아오시라고 차사를 보낸다고. 차사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사실이죠. 차사를 보내. 근데 여기 가다가 여기 보면 뭐 여기 반란군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어. 이 전쟁터야, 전투가. 이 동그라미 아닌 전쟁터. 전쟁터에서 함흥차사라고 간 사람들이 사실은 목적은 반란군들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금방 죽어갈 거야. 그만둬라는 설득하러 가고 뭐 거기에 이 사람들 보면, 그래서 반란군한테 목이 된 사람이 함흥차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반란군한테 죽었어. 그리고 태조가 사람을 죽인 건 없어요. 태조한테 사람을 보내려면 무학대사 같이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보내겠어요. 그 사람들 태조가 죽인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계속 함흥차사 보내고 뭐 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면은 태상왕이 반란군하고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를 요즘 그 표현이 뭐 인신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병 확보. 이런 말.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한 달 동안 돌다가 태조가 여기서 이제 반란군이 깨져요. 저 충청강에서 아직 박살이나 이제 없어져.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 위에 금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길을 가서 태종이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울이 한양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꼬인 곳이, 영접한 곳이 의정부가 될 수가 없고 개성 바로 위에 금천역이라는 데에서 맞이했다는 거가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함주에 차사가 갔을 즈음에 그때는 이제 의정부라는 조직이 생기긴 했는데 생겼어. 1400년도인가에 생겼는데 그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직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어. 그래서 좌의정은 의정부 좌정성 이렇게 불렀고, 그 당시에 우의정은 의정부 우정성, 그 다음에 영의정은 의정부사. 이게 영의정의 원래 이름이에요. 의정부라는 기관의 일을 거느린다. 거느릴 영자잖아요. 그게 영의정부사. 줄어서 오늘은 영의정인데, 이 명칭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중에 누군가가 갔어야 그 태조하고 만나서 정사를 의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조를 만난 적이 없어. 역사적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창작이 생기고 공공역사가 생긴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정부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중앙청, 옛날 중앙청 사진인데 여기가, 그죠? 이 앞에 여기가 지금 여기 비어있죠? 여기가 의정부터예요. 기관 의정부터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광화문이 있죠? 광화문 앞에 여기 세종문화회관 여기 있죠? 여기에 반대편, 여기 미 대사관이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옆에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었고, 이 의정부 기관 밑에 있는 부서들이 이렇게 쫙 있었단 말이에요. 세종대로에 이렇게 딱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봅시다. 조선의 아문이, 그러니까 아문이라는 거는 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청들이 의정부하고 승정원, 의금부 쭉 이렇게 있는데, 의정부가 6조, 2조, 호조, 병조하는 그 6조를
거느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을 좀 하는 게 의정부죠.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그 밑에 그 무슨 직책이 좀 있는데 영의정이 이제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의정부라는 기관하고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은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너희들 일을 해. 그래가지고 6조 여기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을 실행하는 부서가 이 6조 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 100여 개의 기관이 있어. 여기 이제 시켜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둘이 의논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견제하는 거야. 이게 3사가 있는데 3사가 뭐예요? 사헌부 감찰하는데 그래 사관원 이게 임금한테 바른 소리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문필 활동하는 거 홍문관 여기 이제 대제학이 있죠. 이런 세 개의 기관을 선설하는데 이 기관들에서 견제를 한다고. 이게 이제 그 의정부의 이제 구조인데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의정부는 뭐냐? 이게 앞서서 정부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정부라는 말에 그 국어사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정부에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 이거 이제 가버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행정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거. 그러면서 또 하나 이 국어사전의 정부라는 말의 해석이 뭐냐면은 기관 의정부의 준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부라는 말은 곧 의정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을 우리가 한자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 생활 요 순간부터 생활이 곤란해. 안 돼 이게. 그럼 다만 발음을 우리말 한자 발음으로 할 뿐이지 거의 다가 90% 되지. 한자어 전체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버먼트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정부라고 만들었는데 정부요. 그럼 이 정부가 뭐냐? 과거에 중국에서 쓰던 말이야. 정부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정부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정부 당나라 송나라 때 사용한 낱말인데 자치통감이 당나라 역사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 봉산절도사, 봉산이라는 게 절도사 서궁이 정부에 나아가 진흑산 오령의 공로를 말해 한 읍을 구해서 노변을 마쳤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장군이 진흑산 노령이라는 데서 이제 전봉을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라는 데 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는데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읍을 하나 구해서 그거를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뭐냐면은 재상이 머무는 건물을 얘기해요. 재상이 머무는 건물. 그러면 재상이 머무는 건물을 거기서 정부를 보겠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말은 건물 이름이나 장소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정부는 뭐냐? 의정부의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괴부, 나무를 이거 심었다 이거죠. 남당, 도당, 상도 그러면서 정부라는 말도 있어요. 줄여서 의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써. 그래서 여기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정부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말은 정부라는 말하고 똑같아. 대한민국 정부가 의정부에 있다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의정부 아까 그 영의정이라는 말을 영의정부 사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말은 얘기는 정부의 일을 의논한다. 요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부라는 말은 동양 그 고전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의정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의정부라는 말은 정부라는 말이고 정부라는 말은 그 기관이 있는데 재상이 머무는 데를 얘기하는 거다. 정부라는 말을 이해가 우리가 했습니다.